오늘 강인함의 힘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대국민 필독서죠. 오늘 특강의 제목은 인생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서 오늘은 부제도 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 후기를 써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제가 생각해볼수록 정말 명저인 게, 저는 왜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저는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1000편을 넘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런치 글, 팟캐스트, 페이스북 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좀 막연하게 알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준 책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작가님,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이 본인이 엘리트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게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인함의 힘,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강인함의 힘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과학적 레퍼런스, 이 책이 여러분 레퍼런스가, 제가 그때 봤었는데 이 책이 레퍼런스가 20쪽이 넘을 거예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378쪽부터 400쪽이 넘어가니까 20쪽이 넘어요. 레퍼런스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한 책이어서 일화도 굉장히 잘 적재적소에 들어갔고 레퍼런스도 많아서 정말로 완벽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교보문고의 후기가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분 누군지 몰라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동안 강인함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저와 제 주변을 혹사시킨 것 같아 부끄러워지네요. 이 책 진짜 대한민국 리더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인생 책이시죠. 본인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변 관계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었다를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진짜 인생 책이죠. 겸손함의 힘, 겸손의 힘이랑 제가 이 책이랑 국민 필독서 세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을 다시 읽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소름 돋고 전율이 느껴지네요. 이 책은 씹어 먹을 거예요. 강인함의 힘은 여러분 정말로 씹어먹기에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은 강론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은 너무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씹어먹기에 좋은 책이죠. 강인함의 힘, 제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신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인생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후기를 써주신 분 진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를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책은 진짜 버릴 게 없어요. 대국민 필독서라서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영향력이 강한 분들이 이 책을 읽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니까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다음에 깨알같이 요것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자기가 책 읽으실 때 그 읽는 시간, 아니면 책을 다 읽은 시간을 적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몇 쪽 읽었나 이런 것 좀 저도 세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반갑더라고요. 이런 또 깨알 메모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후기였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가 무려 작년 여름이에요. 제가 이 강인함의 힘은 진작 다 읽었고, 읽은 다음에 추가로 책을 1.5권 정도 하나 읽고 있고 하나는 다 읽었는데 그 두 개 중에 대국민 필독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책은 심지어 유튜브에 소개도 안 해요. 대국민 필독서가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퓨처셀프였다. 퓨처셀프 읽은 분들은 뭐 강인함의 힘 읽으면 뭐 너무 좋죠. 퓨처셀프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미 20만 명 넘게 읽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이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보면은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강인한 선수란 자신감과 야망이 넘쳐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수행 능력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겸손의 힘이랑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괜히 겸손의 힘이랑 강인함이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 비결은 실제 난이도, 도전 난이도와 예상 난이도를 일치시키는 데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몰입이에요, 몰입. 자신이 예상한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와 어긋날 때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초등학생처럼 미숙하게 경주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낮으면 지루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어때요? 몰입의 관점에서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굉장히 단언하는 느낌의 제목을 오늘 작성해봤는데 인생 정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완벽한 정답은 뭐다?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이제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응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몰입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몰입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인생에서 몰입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몰입, 익스터널한 몰입.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신다거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이때 몰입하시는 것도 좋죠. 재밌죠. 그렇죠? 근데 내 목표와 부합하는 몰입을 경험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거를 경험하시고 나시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강인함이 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너무 좋죠. 강인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거짓된 자신감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겸손의 힘이랑 똑같죠, 내용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만만한 척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기세 좋게 출발선에서 달려나가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더 빨리 달릴 수가 없다. 강인함이란 경기장이나 무대 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강인한 사람은 과제를 수행하기 전부터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을 때리는 단어였어요. 정직하게. 제가 그래서 강인함은 정직함과 비례한다. 자기 실력과 과제 난이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랑 연결되냐면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게요. 퓨처 셀프랑 연결되는 거예요. 퓨처 셀프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순위 3개 빼고는 다 노다.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다른 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정말로 몰입해서 우선순위 3개 투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과제 난이도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리로 5년, 10년 누적됐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없어. 그래서 딴 거에도 에너지가 줄줄 새. 그럼 여러분 퍼포먼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연한 긍정을 너무 싫어한다고 이 막연한 긍정에 대해서 진짜 100번도 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100억 벌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뭘 해서 100억을 벌 거냐는 거예요. 그럼 100억 버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10년에 벌지 5년에 벌지 이게 나와죠. 근데 나는 뭐 3년 뒤에 무조건 있을 거다. 안 된다니까요. 괴리감만 커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서? 그럼 레퍼런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해서 실제로 그렇게 번 사람이 있나?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너무 특출나서 내가 그 첫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또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진짜 강인함의 힘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경보 체계는 조정이 가능하다. 불안과 공포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모두가 수도승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을 직접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직면할 과제 난이도를 실제 가깝게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수도승 수준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어떤 체계를 점검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과제 난이도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난이도를 이렇게 예상 난이도를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사실 수행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여러 연구에서 이게 여러분 이 책이 좋은 점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레퍼런스로 기반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강인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유연함의 힘에 나왔던 내용이죠. 도전 과제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욕부터 불평, 불만부터 하는 분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도전 과제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도전 과제란 어렵기는 해도 통제 가능한 일을 말한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욕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위협으로 인지하면 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뇌가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생존 목표가 되면 편도체 반응. 우리가 전두엽을 활용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에 대해서 거기서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면 답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강인한 사람이 더 자신만만하거나 힘든 일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 상황을 도전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문제의 난이도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갭인지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닌 건 접고 아닌 거는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고 근데 이게 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서 이 역량을 포기하면서 얻는 에너지로 거기서 좀 부스트업을 했을 때 난이도를 좀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을 길게 가서 난이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돈을 좀 써서 난이도를 맞출 것인가 이 난이도의 갭을 줄이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대응을 모색한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평가해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거야. 이거 쉬워. 정신력 그것도 답이 아니고 지레 겁먹고 지레 짜증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 결국엔 밸런싱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이 밸런스라는 단어를 주구장창 썼죠? 겸손의 힘. 결국엔 밸런싱 싸움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하면은 어떤 마법을 갖고 있냐? 밸런싱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고공 낙하를 위해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알맞은 고도에 오르는 동안 초보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 죽겠죠. 그렇죠? 두려움이 가득하고 숙련자는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겠죠. 가슴이 설레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때 초보자는 몸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반응이죠.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숙련자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막 흥분되는 거죠. 같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초보자와 숙련자는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몸에서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제가 여기 잘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발표예요. 발표. 사실 여러분 대중 발표는 모두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멘붕이 오고요. 내가 아는 내용을 발표하는 건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이런 경험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하얘지고 머리가 백지가 된다는 경험이 진짜 대중 발표거든요. 제가 이거를 잘 알아요. 저는 좀 대중 발표에 그래도 최적화된 사람인데 저도 맨 처음에 강의를 하고 대중 발표를 했을 때 새하얘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면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되고 막 이렇게 3000%로 계속 빠져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흡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발표를 몇백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책이 여러분 진짜 명저예요. 저는 그때 왜 제가 강인함의 힘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제가 힘들게 겪은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럼 그냥 마냥 발표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렇게 제 시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를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연장에서 여러분들 좌석을 바라봤을 때 저한테도 화면이잖아요. 저는 그럼 가운데도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하나 집중도 하는 훈련도 해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기다려지고 여러분들이랑 빨리 교감하고 싶고 올라가서 저는 개그맨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좀 웃기고 싶고 그다음에 빨리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전달해드리고 싶고 아드레날린이 막 진짜 미친 듯이 분비가 돼요. 저도 맨 처음엔 코르티솔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다? 이 훈련을 통해서 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프레임을 짤 수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해야 되고 난이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갈 게 아니라 안 될 거면은 큐 카드를 들고 가서 필요하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이도를 맞춰야 돼. 이게 만약에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강남 거리에 가서 어디 이렇게 서갖고 뭐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신경 쓰든 간에 거기서 발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학번 후배가 저는 이제 대학원을 합격을 했으니까 준비한다 그러길래 도서관 앞에서 내가 앞에 앉아 있어 줄 테니까 우리 면접 발표 준비하자. 그래서 이 훈련을 했어요. 난이도 맞추기 훈련을. 제가 여러분 이걸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전문 마라톤 선수는 우리 또 스티븐 매그니스 작가님이 엘리트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각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지 예측할 수 있고 그냥 무조건 이악 물고 뛴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기에서도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초등학생들은 1마일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신은 어느 쪽인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역량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일치하는가? 실제로 요구하는 역량과 이에 대응하는 자신의 역량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이는 경기 성과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경험할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유형도 결정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필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은 제가 이건 다 찾아낸 거거든요. 3,000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2,000시간 정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좀 난이도를 낮춰서 2,000시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여러분 10시간씩 공부하면 4년을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에 10시간이면 1시간 반씩 하루도 빼먹고 진짜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루라도 빼먹으면은 2,000시간이 안 돼요. 2년 안에. 4년 안에. 심지어 4년 안에. 그러니까 10시간이면 4년이에요. 4년. 하루 20시간씩 공부하면 2년이에요. 20시간씩 공부하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평일에는 일하셔야 되니까 2시간 하면은 주중에는 10시간씩 주말에는 10시간씩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 하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99%예요. 99%. 제가 우리 영어 독립 단어로 이제 영어 말하기 그건 솔직히 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영어 말하기도 혁신을 가져올 준비가 다 됐거든요. 왜? 이 과제의 난이도와 역량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학습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독립 단어는 조만간 앞으로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2주일 안에 간단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장문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럴 때 이거를 실제로 해보는 분들이 영어 결국엔 실력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는 아래층에 내 키를 열쇠를 두고 왔어. 이거 장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래층에 내가 내 열쇠를 두고 왔어. 이거를 제가 20분한테 끝장반에 이거를 장문을 요청을 드려보니까 한 20-30%는 하시는데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이걸 장문을 완벽하게 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면 얼마나 쉽냐? I left, leave 알죠? left, 남겨뒀다. My key라고 쳐도 그 my keys, 내 열쇠 꾸러미를 열쇠를 여기까지 진짜 이거 보고 해석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downstairs, 끝이에요. 아래층에 근데 이 downstairs가 부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t the downstairs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사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부사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I left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없잖아요. My key downstairs 그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영어를 많이 했는데 못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장문이라는 거를 1,400 단어가 뭐예요? 정말 필살기만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신청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사 중이에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모은 거는 저는 글로벌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1,400 단어가 진짜 회화의 키인데 이거를 그냥 해석만 보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지만 거꾸로 장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7,000문장을 장문을 시킬 거거든요. 7,000문장을. 그걸 했을 때 이제 영어 실력이 일단은 이 7,000문장을 완주를 몇 명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걸 반복을 몇 명을 할 것이며 그러면서 실력이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거거든요. 그냥 이 책이 진짜 나온 내용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근데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알아도
시간 확보가 안 돼.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 확보를 해서 우리 끝장반에는 20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실력이 이렇게 올라요. 다. 별거 없어요. 실력이 다 이렇게 올라요. 그 다음에 김재호 선생님 인강 들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쪽 읽어보면은 과제 난이도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터무니없이 어렵지 않은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어렵지 않아. 그냥 나는 해낼 수 있어.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일까? 아니면은 맡은 임무가 전혀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으니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좋을까? 과제 난이도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예상 난이도가 실제 난이도와 차이가 날 때 우리 뇌는 경로를 수정한다. 예상과 실제가 어긋난 정도에 따라 반응 유형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클수록 우리 뇌는 과잉 수정을 거쳐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시험이 식은 죽 먹기라는 걸 예상했을 때 실제로 무척 어려운 경우 우리 뇌는 먼저 당황한다. 이거 뭐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방도도 궁리하지 않고 그냥 전원을 꺼버린다. 망했어. 실제로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망했어 하고 그냥 패닉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방어 체제로 돌입한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인생이 마냥 장밋빛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을 때 인생을 확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언제 얘기 나왔냐? 미군에서 특수부대한테 뭐 100km 행군 이런 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A그룹한테는 120km라고 알려주고 B그룹한테는 80km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C그룹한테는 100km 그냥 원래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D그룹한테는 아예 몇 킬로인지 안 알려준 거예요. 어디가 완주율이 가장 높았다? 100km 안대가 제일 높아요. 그냥 뭐 120km니까 뭐 그 사이에 120km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사례를 너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 챕터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인함이면 진짜 너무 좋은 책이고 오늘도 진짜 이 겸손의 힘 내용이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국민 필독 세트다. 한 권으로만 따지면 이것만 대국민 필독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이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이게 좋기 때문에 계속 몰입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지금 5강이잖아요. 6강, 7강 내용이 진짜 다 좋아요.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저한테 테스트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이 강인함의 힘을 읽고 나서 느낀 게 너무 커서 뭔가를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7강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 다 읽으신 분들이 이게 특강 이렇게 쭉 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보시면 너무 이게 제독이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강인함의 힘은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6강, 7강으로 쭉쭉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